네, 5월 24일 수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화투자 스탁벅스가 또 오픈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달달한 수익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후장 레시피를 짜봐주시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양대지수 모두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오후장에는 조금 상승 전환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최근에 뭐 한 6, 7일 동안에 4%에서 한 4.5% 정도 맞아요. 상승한 많이 것 같고 올랐어요. 코스닥도 한 6, 7% 정도 지금 올라간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많이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시장도 조금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뭐 부채한도 협상 쉽게 안 될 거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러시아와 관련된 또 약간의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있었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또 매파적인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재료들이요. 네. 시장이 뭐 분위기가 좋을 때는 뭐 이런 똑같은 뉴스가 나왔어도 지수는 또 아주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차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좀 악재가 되고 있는 얘기들은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 때문에 하락을 할까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유를 갖다 이제 들이대는 거고 실제 이제 조정의 근본적인 이유는 단기 상승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뭐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해지면서 약간 이제 좀 주춤거리는 정도의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끝나고 나면 뭐 오후장에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지금 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상승 반전도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종목들의 수급 심리는 여전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장은 약간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 매물이 다 소화된다면 오늘 오후장에 뭐 코스닥의 약간의 상승 전환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 전환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오후장 레시피를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또 기회를 잡으면 좋잖아요. 네.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레시피가 필요할까요? 저는 오늘 이제 AI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제 그저께 이제 이틀 동안에 또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이제 반등을 좀 짚어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AI 종목들도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좀 있었는데 네. 오늘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AI 어디까지 가봤니? 이렇게 이제 한 줄 레시피를 좀 짜봤는데요. AI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솔트룩스, 마음 AI, 셀바스 AI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종목들 외에도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사실은 AI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고 특히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AI가 접목된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가 워낙 지금 강하게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네. 이런 종목들을 이제 두루두루 좀 찾아보신다면 오늘 오후장에도 좋은 이제 또 대안을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새로운 뉴스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일같이 지금 AI와 관련된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개인 비서, AI 비서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지금 빙에다가 챗GPT 이제 장착하는 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향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윈도우에다가 AI 개인 비서를 이제 장착을 하는 것까지도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미래의 어떤 가장 좀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AI를 꼽고 있다라는 거 뭐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들어올 때 또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AI 관련된 종목들 좀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저는 이제 오후장 원샷 이제 스페셜 종목으로 이런 AI와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이제 바이오 진단과 관련된 이제 종목도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AI가 이제 접목되어 있는 기업들 몇 개를 좀 추려왔으니까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는 AI 관련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또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AI 관련주 하나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고
하고요. 또 최근에 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뭐 재확산된다 이런 맞아요. 의견이 뭐 분석이 나오면서 네. 또 제약 바이오 그 안에서 뭐 코로나19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또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종목도 한 가지 준비해 오셨다니까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지금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채 한도 협상 문제잖아요. 지금 바이든과 공화당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만약에 이게 협상이 결렬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짜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협상이 만약에 안 된다면 뭐 되면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되면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그쵸. 거기 때문에 뭐 모르겠지만. 시장은 당연히 뭐 올라가건 빠지건 뭐 상관없이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네. 협상이 이제 되면 문제가 없는 건데 만약에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주말 전까지는 표결에 붙여가지고 협상이 이제 타결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막 3차 협상하고 주 중반이 이제 막 지나려고 하는데도 협상에 이제 진전이 없다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도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온 거거든요.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엑스데이트라는 걸 이미 얘기를 해놨잖아요. 지금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엑스데이트는 6월 1일이다. 6월 1일 지나고 나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디폴트에 빠진다. 이렇게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6월 1일이 뭔가 좀 데드라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 공화당 의원들은 그거 어떻게 계산한 거야? 정확한 거 맞냐? 이렇게 오늘 정확성에 대해서도 또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뒤로 미뤄도 큰 문제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6월 1일까지 협상이 안 돼서 미국이 이제 디폴트에 빠졌을 때 책임 소지를 또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나 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이거 끝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이 공화당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좀 깎아가지고 뭔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발목을 잡아야 내년 이제 대선 레이스에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대선이 진행되는 그 해에 어떤 분야에 어떤 예산이 이제 쓰이는지에 따라서 표심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제 지금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지형들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이제 협상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블랙스완 말 그대로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경제에 아주 심각한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번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사태가 블랙스완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제가 미리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이 부채 협상 뭐 한도 증액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었고 미국이 이제 뭐 시종 등급이 이제 강등된다거나 디폴트에 이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만약에 엑스데이트가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뭐 디폴트 상황으로 이제 빠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가가 이것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조정이나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하락 요소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이 협상 결과 자체에 대해서 목매어가지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디폴트 우려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 판단에 잘 참고로 활용해 보시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미 매니저가 편입했던 종목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어제 편입한 에코앤드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어제 강한 상승 이후에 오늘은 뭐 시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계속 홀딩 해야겠죠? 네, 홀딩 하시면 좋을 거고 오늘 같은 날 뭐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되게 강한 거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강원에너지 리뷰를 해드리면서 후속주다. 하루 만에 강원에너지 30% 넘게 수익이 났잖아요. 맞아요. 후속주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많은 이제 기대를 좀 했었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강하게 지금 시세가 붙어주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흘러내리지 않고 지금 주가가 어제 반등 이후에 위치를 지금 잘 유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에코앤드림은 바닥권이잖아요. 그러기 특히 제가 양국제 정부채와 관련된 이제 이슈는 IRA라든지 CRMA가 이제 시행이 됐을 경우에 중국산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가장 좀 국산화가 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분야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와중에 이제 에코앤드림의 이제 가치가 부각된다. 이미 유미코어하고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을 해 있고
설비 증설과 관련된 투자도 이제 진행이 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부터 매출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아주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바로 급등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 이틀 정도 주고 그러고 나서 또 강하게 상승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목표가 42,000원 말씀드렸으니까 36,000원 아래에서는 에코앤드림은 적극적인 이제 매수 기회다. 2차 전지 소재 종목도 아무거나 다 가는 사이클은 분명히 끝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극재 종목들과 양극재와 또 관계 있는 종목들, 뭐 나노 신소재라든지 에코앤드림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앤드림은 어제 편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한 36,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충분한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2,0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목표가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4월 21일에 편입했던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11,700원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네. 지금도 당연히 수익권이긴 한데 약간 5일선을 지금 딱 타고 있어가지고 네. 이쯤에서 좀 수익을 실현해 볼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볼까요? 10,000원 저 밑에서 이제 9,000원 초반대에서 네,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5일선을 아주 강하게 지금 타고 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약간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듯 하면서 5일선을 딱 찍고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제가 앞서도 인공지능 AI 관련된 이슈를 오늘 오후장 레시피로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었잖아요. AI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냥 원톱 종목으로 수혜주다라고 이제 꼽고 있는 게 바로 엔비디아예요. 지금 모 증권사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5배 이상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엔비디아가 그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AI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공지능의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려고 하면 정말 이제 강력한 이제 데이터 처리 용량을 자랑하는 고성능 반도체 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고 저장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칩들을 엔비디아가 이제 주로 공급을 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뭐 CPU, GPU 얘기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지금 NPU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판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런 이제 기판을 제조해가지고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이수페타시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수페타시스도 AI와 관련된 이슈에서 가장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이제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한 27% 거의 3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약간의 이제 눌림목이 좀 들어오면서 오늘 5일선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11,000원 밑에서 약간의 이제 5일선 눌림목이 좀 만들어지고 요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좀 잘 버틴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한번 튀어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추가적으로 수익 국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뭐 절반 정도 수익 챙기고 나머지는 이제 12,000원, 13,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럼 바로 원샷 스페셜 종목 공개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레시피로 AI에 주목해보자. 어디까지 가봤니?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첫 번째 종목은 AI일까요? 아니면 제약 바이오 종목일까요? AI예요. 진짜 어디까지 가면 사실 이제 지금 눈에 띄게 정말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거 조금 이제 위치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뭐 아주 저가 부근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요? 근데 저는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과감하게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9,100원이고요. 현재가로 루닛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 제가 항상 AI하고 의료,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루닛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얼마 정도였냐면 2023년 1월 달에 한 35,000원 정도 하던 애가 지금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와 있으니까 진짜 많이 오른 거거든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아니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이제 매수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아,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인공지능 이제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암 진단 영상 판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 이제 국한되어 있던 매출처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해외 시장으로 아주 빠르게 지금 고객사를 늘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이제 필립스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이제 미국의 GE 헬스케어, 그리고 일본의 후지필름 이런 기업들을 이제 주요 고객사로 이제 포섭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매출 성장의 가능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해외 시장에 이제 빠르게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암 진단 이제 보조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요걸 이제 채택한 글로벌 의료기관의 개수가 무려 1000개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보편적인 지금 의료 산업 안에서도 되게 이제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이런 영상 진단, 영상 판독의 AI 기술을 이제 접목하는 거. 결국 이거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업이 그만큼 경쟁력도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영상 진단 판독을 하는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이제 쌓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루닛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바이오마커 제가 얘기 종목들 면역 항암제 얘기를 해드릴 때 바이오마커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굴을 해가지고 이 바이오마커 기술을 가지고 면역 항암제의 이제 치료 반응이 어떤지를 미리 이제 예상하는 인공지능 이제 의료 플랫폼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루닛스코프라고 하는 건데 이미 2개의 빅파마를 통해서 이 루닛스코프에 대해서 피보탈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피보탈 계약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빅파마가 면역 치료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임상 진행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 바이오마커 임상 테스트를 수행하는 건당 수수료를 이제 수취하는 계약을 이제 피보탈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2개의 빅파마 이 피보탈 계약을 체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2군데가 아니라 5군데, 10군데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오늘 이제 루닛이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신규 커버를 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얼마로 제시를 했냐면 13만 원 이상으로 제시를 했어요. 거의 2배네요. 네, 지금 겨우 이제 8만 원짜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앞으로 많은 빅파마들 쪽으로 루닛스코프에 대한 이제 계약들이 더 확장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실적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시가총액도 아주 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훨씬 더 좀 강하게 오버슈팅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65,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종목 루닛 5장에 눈여겨보시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AI가 아니니까 네. 그럼 제약바이오겠네요. 제약바이오. 특히나 오늘은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진단과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저께 오후장이 되게 좀 이슈였던 게 뭐냐면 국군 장병들이 이제 훈련소에 이제 입소를 하면은 마약 검사를 그냥 전수조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 진단 검사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다시 부각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또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종목도 이제 주가가 좀 튀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급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진단과 관련된 기업 중에 제가 한 종목을 또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12,500원 현재가로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에 우리가 이제 연이어서 일라이 릴리라든지 바이오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다라는 보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실제로 3상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이제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회복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이 유효성을 입증을 했다라는 이제 결과가 좀 발표가 좀 되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되면 드디어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상용화 단계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치료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이제 치매를 이제 조기에 진단하는 것도 워낙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제와 이 진단 시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런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뇌신경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상이 이제 고도화돼 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는 단계가 돼 버리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진단을 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치료 효과를 얻는데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피플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2018년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알츠하이머 이제 진단 키트 품목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알츠온이라는 상품으로 이미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국내 주요 의료기관들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된 건 아닙니다만 삼성병원을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치매 이제 조기 진단을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걸 선택을 하면 바로 알츠온에서 만들어낸 알츠온 진단 키트를 가지고 치매 조기 진단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 진출까지도 지금 준비를 빠르게 하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에 발맞춰가지고 이 조기 진단 키트까지도 해외 시장 이제 진출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피플바이오 뭐 지금 정도의 주가라면 저점 부근에서 충분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14,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단 키트 관련 종목으로 피플바이오도 오늘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달달한 수익을 위한 오후장 레시피와 원샷 스페셜 종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1시 10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